옷은 많이 말랐는데 신발이 엄청 축축해서 찝찝하네. 아파트 임장 조금씩 레벨업. 안녕하세요, 아임쪼랩입니다. 오늘은 분당구 정자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자동에는 돌아봐야 될 아파트들이 많아서요, 한 편에 담기 어려웠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남은 정자동 아파트들을 가열차게 돌아봅니다. Here we go. 정자동 두 번째 시간은 상록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부터 시작합니다. 1994년 6월 준공, 27개 동이고 1762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10월에 16억 9,500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1월에 9억 5천만 원의 기록이 있습니다. 동 개수도 많고 세대 수도 많죠. 20평대, 그러니까 전용 55부터 50평대, 전용 162까지 다양한 타입의 세대들이 골고루 모여있는 단지입니다. 전용 55 그리고 57 이 두 개의 동만 복도식이고요. 나머지는 계단식입니다. 정문 쪽에는 많은 세대수 단지답게 상당한 상권이 자리해 있고요. 여기는 입구부터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답답하지도 않고요. 여기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역시 파이팅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메리트가 참 많은 아파트예요. 지난주에 봤던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아파트처럼 신기초등학교하고 정자중학교에 딱 붙어 있습니다. 가까운 동에서는 그냥 집 앞에서 자빠지면 아이쿠 학교 왔네? 할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탄천 있고요. 그리고 그 탄천만 건너면은 바로 정자역, 그러니까 3분 컷이에요. 정문 기준으로 그 안쪽에 위치한 동들은 심지어 주변에 도로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타입, 그러니까 평형대의 세대들이 모여있는 단지이다 보니까 아파트 상승장일 때 시세 탄력 받기도 좋고 근처에 다양한 상가들하고 편의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 정말 당장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그런 단지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죠. 아까 폭우 때문에 신발이랑 양말이 젖어서 매우 찝찝하고 꿉꿉하지만 단지 내에 이렇게 예쁜 무궁화 꽃밭 보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꽃 보고 좋아하면 늙은 거라던데. 이어서 길 하나 건너 남쪽에 위치한 상록마을 1, 2단지 라이프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따라서요, 1단지, 2단지가 나눠진 곳도 있고요. 합쳐져서 그냥 라이프 아파트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1994년 6월 준공이고 13개 동이고 750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5월에 14억 5천만 원 거래가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7월에 9억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1단지 쪽은 비교적 대형 평형 구성입니다. 전용 101, 128, 159 그런 게 있고요. 2단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이에요. 전용 49, 71, 84 구성입니다. 큰 평형이 있는 쪽 주차장이라서 그런지 비싼 차들도 좀 보이고요. 여기도 역시 단지 내부가 참 깔끔합니다. 주차도 깔끔하고요. 아까 들어온 정문 쪽에서는 정자역까지 한 5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방금 보고 온 상록마을 3단지하고는 길 하나 건너서의 차이인데 이걸로 인해서 배정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는 탄천초등학교 배정이고요. 후문 쪽에서 도보 3분 정도로 매우 가까운데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분당중학교 배정입니다. 도보로 10분 안쪽이에요. 가까운 편이죠. 분당중학교나 정자중학교 모두 학업 성취도가 92%, 93%로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다. 물론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분재연에 가입되어 있고 언젠가는 재건축이 참고로 2020년에 LPGA US 오픈 우승했던 김아림 선수가 여기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후문 쪽으로 가보면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바리케이트로 막아놨습니다. 왜 막아뒀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쪽 상가들 이용하는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이용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비도 좀 그쳤겠다 옷도 말릴 겸 배도 출출하고 간단하게 간식 좀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튀김우동. 자, 허기 좀 채우고 다음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길 건너 탄천초등학교가 보이고요. 그 양옆으로 정든마을 한진아파트 7단지하고 6단지가 보입니다. 이 정도면 저 두 아파트 모두 초품화 인정. 이 두 개 단지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정든마을 한진 7차입니다. 1994년 12월 준공이고 5개 동이고 382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년 11월에 12억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2월에 8억 7천 기록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KT 본사 건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여기 사신다면 출근 30분 전에 일어나셔도 될 듯 합니다. 정문으로 나와서 아빠는 왼쪽 KT로 애들은 오른쪽 탄천초등학교로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렇게 상가들이 정문 쪽에 있고요. 들어가는 길은 인도랑 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여긴 단지가 크진 않아요. 5개 동이라서 딱 요만합니다. 초등학교는 당연히 탄천초등학교 배정이고요. 학생 수 450명에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입니다. 정자역까지는 도보 15분 정도 걸리고요. 아까 본 KT 건물 바로 옆에 개원예중하고 개원예고가 있습니다. 조승우, 황정민, 주원, 김고은, 오나라, 소유진 등 유명 연예인들을 배출한 학교죠. 제가 아는 학생은요, 서울 노원구에서 매일 여기로 통학합니다. 장차 크게 되는 걸로. 이어서 가봅니다. 정든마을 한진 8차. 1995년 6월 준공이고요. 9개 동이고 512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년 12월에 11억 6천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1월에 7억 5천 기록이 있습니다. 정문 앞에서 저 앞에 사거리 건너 이마트가 보입니다. 포켓몬빵 사러 오픈런하기 매우 좋고 방금 보고 온 한진 7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도색을 새로 깔끔하게 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오늘 봐왔던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단지 내 나무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야 확보가 잘 되고요. 좀 더 시원하게 넓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단지 내에 나무가 많으면 가을에 경비 아저씨들 낙엽 청소 힘드시잖아요. 여기서 정자역까지는 약 1km 정도 거리예요. 도보로 한 15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탄천초등학교는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저기 개원예고 뒤쪽으로 5분 거리 정도에 분당 도서관하고 공원이 있어서 공부하러 간다고 나와서 공원에서 놀기 적합한 위치. 정리하자면 학교, 도서관, 마트, 공원 모두 가깝고 지하철역은 멉니다. 그리고 30년 차가 안 된 그나마 젊은 아파트여서 그런지 아직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정든마을 신화 5단지입니다. 1995년 6월 준공이고요. 8개 동 564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7월에 13억 4,5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3월에 9억 2,500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한진 8단지하고 신화 5단지가 도로로 이어져 있는데요. 큰 화분으로 막아뒀네요. 여긴 갓길 주차된 차들도 없고 주차 여건이 좀 나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경도 그렇고 정말 깔끔합니다. 단지 안에 이렇게 유치원도 있고 이쪽 길로 쭉 가면 탄천초등학교까지 5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깝죠. 정자역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마을버스로는 내정거장 거리입니다. 날이 덥거나 추울 때는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엘리베이터를 약 1년 전 정도에 교체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난히 소나무 조경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맞죠? 저거 소나무 맞죠? 정문 쪽으로 가니까 상가들도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듯한데요. 초록창에다가 신화 아파트를 검색하면 전국의 모든 신화 아파트 중에서 2단지, 즉 정든 신화가 딱 나옵니다. 네이버 본사에서 가장 가까운 신화 아파트라서 그런 쭉쭉 갑니다. 다음은 동쪽으로 정든공원 1길을 건너서 위치한 정든마을 우성 6단지입니다. 이제 비는 완전히 그쳐서 바닥이 말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때가 좋았는데. 1994년 6월 준공이고요. 8개 동이고 706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22년 6월에 13억 7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용 8사 기준 전세 최고가는 20년 11월에 8억 500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요, 불곡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마침 등산복 입으신 어머님들이 올라가시네요. 오늘 비 와서 미끄러울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등세권 아파트인 걸로. 입구에 단지 배치도에는 공사 기록이 있습니다. 각종 시공업체의 대표님들 이름이 대표만 기억되는 단지는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갓길 주차된 차량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도로폭이 넓고요. 동 간격도 넓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긴 가장 작은 전용 8사가 있는 4개 동은 복도식이고요. 나머지는 계단식입니다. 배정초등학교는 불정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 773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 24명으로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치가 거의 단지 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그런 초품화입니다. 중학교는 동에 따라서 내정중하고 순회중 배정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로 가든지 분당구 1, 2위를 다투는 학교예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가 순위가 높다는 거지 절대 우리 아이들의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다는 건 정자역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정도라 좀 먼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나 따릉이가 아니고 공유자전거를 이용해서 튼튼한 하체를 빌드업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음은 남쪽으로 붙어있는 정든마을 동아 2단지입니다. 1995년 5월 준공, 8개 동 706세대. 방금 보고 온 정든마을 우성 6단지도 8개 동 706세대였는데 똑같네요. 찌찌뽕.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8월에 13억 1,5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1월에 8억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 전세 최고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들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비슷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좀 전에 단지들하고 다르게 단지 내에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사이즈가 다르죠? 아까 쪽문 쪽으로 들어올 때부터 길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파트 커뮤니티를 보니까 역시나 주차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분당은 그냥 대부분 주차 레벨 빨간색으로 보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는 불정초등학교 배정이라서 매우 가깝지만 정자역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이마트가 가까워요. 게다가 이마트에 스벅도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 분당중앙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하철을 포기한 대신 등산로, 이마트, 초등학교, 고등학교, 스타벅스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짜잔! 분당구 임장 시작하고 처음으로 보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금이 분당구 세 번째 동이잖아요. 구미동, 금곡동, 그리고 지금 정자동인데 동 3개를 거쳐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본 신축 아파트예요. 불정사거리에서 돌마교 사거리 쪽으로, 그러니까 공원을 가로지르는 돌마로를 타고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서쪽에 있는 더샵 분당 파크리버입니다. 2021년 10월 준공이고요. 5개 동이고 506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12월에 16억 5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1월에 12억 기록이 있습니다. 어이쿠, 신축이라 가격도 화끈하네요. 전세 최고가가 거의 강남 수준이라서 조금 더 보니까 평균보다는 좀 높은 그런 거래였네요, 이건. 1층 상가에 공실이 보입니다. 들어왔다가 빠진 건가? 아무튼 분당 주택공원과 탄천 사이에 위치한 그야말로 배산 임수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요, 정자역보다는 미금역에 더 가깝습니다. 미금역까지는 도보 15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정자역까지는 20분 이상 걸립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탄천 건너서 금곡동 소재 청솔초등학교 배정이고요. 다리를 하나 건너긴 하지만 여기 가까운 편입니다. 새삼 느끼는 건데 요즘 신축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정말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워낙에 놀이터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놀이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녹슨 철봉, 녹슨 미끄럼틀, 녹슨 그네 이게 그냥 세트였는데 말입니다. 모래씨름장도 있었고요. 타이어 박아놓고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유격장에 가까운
참고로 이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단지 내에서 반려동물 산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쪼렙에서는 노코멘트. 자, 이제 정자동 마지막 아파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햇볕이 뜨겁네요. 아까 그 무시무시하던 비구름들 다 어디 갔지? 그 잔뜩 왔던 그 수분들이 강한 햇볕에 증발하면서요. 이제 완전 찜통입니다. 차라리 비가 오는 게 낫다 싶네요. 아무튼 마지막 아파트로 가려면 탄천을 따라서 다시 북서쪽으로 좀 걸어야 됩니다. 자, 정자동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볼 아파트는 상록마을 4단지 임광보성입니다. 길 건너편에는 지난번에 보고 온 금곡동의 한라 비발디가 보이죠? 요 앞에 요 도로가 금곡동과 정자동의 경계입니다. 1995년 5월 준공이고요. 8개 동이고 568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7월에 14억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2월에 9억 기록이 있습니다. 와, 근데 날씨 이거 아까까지 비 쏟아졌던 거 그거 거짓말 같습니다. 신발 속에 양말은 축축한데요. 이젠 땀나게 덥네요. 두둥. 단지 사이로 보이는 네이버 본사 건물입니다. 네이버 초창기, 그러니까 2000년 전후죠. 그때는 그야말로 포털 춘추 전국 시대였죠.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게 한메일, 그러니까 다음, 그리고 엠파스, 야후, 네띠양, 라이코스, 프리첼, 그리고 네이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 사둘 걸 많이. 아, 그때도 돈은 없었다. 이 단지는 정자역하고 미금역 딱 중간에 위치해서 두 역 모두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고요. 단지 바로 옆에 늘푸른 초등학교하고 늘푸른 중학교가 붙어 있어서 초중품아입니다. 아침에 다 같이 집을 나서서 아빠는 네이버로, 누나는 늘푸른 중학교로, 동생은 늘푸른 초등학교로, 그럼 엄마는 임장 가야죠. 푸른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여행 가고 싶지만 임장 가야죠. 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들을 임장해 봤습니다. 보시면서 어땠나요? 그러니까 신분 당선 정자역 있으니까 강남 접근성 좋고, 학군 좋고, 상권 좋고, 탄천도 좋고, 네이버 KT 본사 있어서 그 직원들만 좋고, 여기 정말 사고 싶다 싶은 아파트가 여러분들은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 설레는 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1등 단지는 어딘가요? 살 수 있나요? 투자할 수 있나요? 근데 돈이 없죠. 뭐 돈은 벌어야죠. 이 약 물고 벌어야죠. 그래서 살 겁니다, 저는. 자, 다음 주에는 한 칸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요. 점점 분당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